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의 핵 무력 완성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이에 맞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북한은 일관되게 계속 도발을 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첫 번째가 이제 결의안을 채택했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13일 채택된 게 무려 9차례입니다. 아하. 하지만 단 한 번도 북한이 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서 도발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발을 더 강행했죠. 그래서 네. 6번째 핵실험까지 했고요. 계속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6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맞서서 당연히 도발을 감행할 거다. 그렇다면 시점은 언젠가? 지금 나왔지만 이제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네. 흔히 쌍십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때에 맞춰서 아마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네. 이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네. 자, 쌍십절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한두 차례 도발을 할 것이다. 북한은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고 그를 향해서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북한의 이제 그들이 보는 어떤 그 데드라인은 이제 10월 10일. 네. 그 당창건 이전에 이번 9월 9일 계기로 해서 수소폭탄 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까지 그 SLBM까지 또는 이제 그 말하자면 ICBM의 이제 정상 각도 발사 내지는 실사거리 발사 네. 이런 것까지 다 완성하는 게 바로 그 노동당 창당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로 목표로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 만들어냈을 때 네. 뭔가 종합적인 무력 시위를 하기는 아직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 내년 2월 8일이 또 북한군 정규군 창건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이때를 계기로 해서 뭐 또 요란한 행사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 전 세계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지금 더 보여줄 게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극성 3형. 이 미사일 겉에 모습은 공개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쏘는 건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SLBM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제 탄두를 장착해서 실거리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각도로 발사한 ICBM급을 발사하지 않겠나. 화성 13 또는 14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 두 가지 카드가 이제 김정은이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이 남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극성 3형은 지난번에 김정은이 화학재래연구소로 갔을 때 네. 그때 탄소 복합 소재를 보여주면서 네. 둥그런 원통형이 누워 있는 걸 그때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저 북극성 3형은 이 바깥의 표피가 껍데기가 알루미늄이 아니고 네. 이 탄소 복합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가벼워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길이는 짧게 하고 직경을 크게 해가지고 사거리를 늘리고 그러면 이제 잠수함에 여러 발을 실 수 있고 하는 그런 네. 장점이 있는 미사일이 될 것이고 화성 13형은 지난번에 설계도만 봐서는 네. 3단 로켓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되게 한 12,000km 날아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네. 자, 일단은 남아있는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은 남아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것 중에 SLBM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SLBM과 관련이 있는 게 최근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콜드런칭 기술을 이미 확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심포 조선소 근처에서 여러 번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시험은 아마도 북극성 3형을 실험하기 위한 거 같고 벌써 북극성 1형을 성공했기 때문에 네. 콜드런치에 성공한 겁니다. 네. 더군다나 현재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저는 북극성 2형도 그걸 이제 김정은이 실전 배치하라 할 정도니까 그것도 물속은 아니지만 지상에서 콜드런치를 해서 성공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현재 콜드런치 기술은 완전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콜드런칭 기술만 있으면 될까 싶은데 또 그걸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심포급 잠수함이라고 하면은 북극성 3형을 한 발까지 실을 수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북한이 지금 신형 잠수함,
심포급 잠수함보다 더 덩치가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한 보도에 의하면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 첫 번째 특징, 평안북도 용천 북중기계공장에서 지금 거의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AIP, 공기 불요 체계.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장시간 잠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심포급보다 2발 더 북극성 3형 SLBM을 장착할 수 있다. 먼저 이 첫 번째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북중기계공장, 원래 잠수함하고 이런 미사일 같은 것들 SLBM은 특히 신포조선소에서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프레임, 틀은 심포조선소, 네. 이제 북한 동해함대 사령부 사전대가 아마 저 SLBM도 앞으로 이제 무기화되면 병기화되면 거기 배치가 되겠습니다만은 저 평안북도 용천에 있는 북중기계공장은 행정구역상으로 평안북도 용천군 북중노동자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는 면이 없지만 리와 군 사이에 뭔가 집단 기업소나 공장지대가 있으면 그걸 노동자구라 그러는데 북중노동자구에 북중기계공장이라 그래서 저것은 주로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서 엔진이 완성되면 그걸 실어서 이제 심포에 가서 그 잠수함에 탑재한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북한이 뭐 원산이나 흥남이나 또 남포 이런 데서 제작하는 모든 선박들의 주요 디젤 엔진은 북중기계공장에서 다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또 엔진을 주로 생산하고 디젤, 그다음에 무슨 배터리 또 이 배터리가 또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도 또 다른 데서 생산해서 갖다 조립하는 게 이제 심포에서 조립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궁금한 걸 확인하겠습니다. AIP 채택이라고 했는데 AIP 그러니까 잠수함, 특히 이 탄도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오래 물속에 머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핵 추진 잠수함 아닙니까? 몇 개월을 물속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디젤급 잠수함은 물속에서 자주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214급 잠수함 네. 1,800톤짜리는 2주 정도 물속에 작전할 수 있다고 그러고 2주 동안 네. 디젤급 잠수함의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2020년부터 제작해낼 그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죠. 네. 그거는 3주 정도 작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에 우리하고 똑같은 기술력이라면 네. 3주 정도를 물 밖에 안 나오고도 작전할 아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3주 정도 물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탄도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서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AIP 홍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네. 실전에 들어가 보면 네. 우리 디젤 잠수함이 장보고하고 선원일급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네. 종류가. 그 209 같은 경우에는 작전에 들어가면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떠올라야 됩니다. 공기를. 아. 우리도 풀로 뛰면 숨이 차니까 깔딱깔딱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AIP를 단 214 같은 경우에도 가장 경제 속도로 천천히 달리면 2주 동안 물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연료전지라는 AIP, 공기가 필요 없는 그 체제가 있어서 가능한데 네. 저것도 전속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2, 3일 만에 떠올라야 됩니다. 어허. 근데 그 AIP 체제에 있어서는 독일이 지금 제일 강국인데 네. 독일 거를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러시아에서 AIP가 있다는 기술을 제가 듣지 못했는데 중국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북한이 어떻게 AIP를 도입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느 보도가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북한이 앞서 나간 상황을 한번 염려해 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AIP를 달든 안 달든 그러한 잠수함을 추격하는데 최고의 무기는 지금 한국이 하고 싶은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그렇군요. 자, 신형 잠수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심포급 잠수함은 SLBM을 한 발만 탑재할 수 있는데 신형 잠수함의 경우에는 북극성 3형 SLBM을 3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극성 3형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1, 2를 개발하면서 3형의 특징이 이 길이가 짧아진 게 특징이죠. 그렇죠. 짧아진 이유가 네. 더 여러 발을 싣기 위해서 네, 근데 개선을 한 것이다. 그림이 저렇게 안 될 거고, 네. 왜냐하면 2,000톤이기 때문에 이제 함교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네. 아마도 저게 미사일이 함교가 아니라
일반 그 잠수함, 그 몸통 쪽으로 그래서 발사할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3,000톤급 잠수함이 되면 수직 발사관을 6개에서 8개를 그 장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북한도 사실 6개에서 8발을 그 동시에 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기 때문에 만약 3,000톤급이라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나 한국 쪽에서 폄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네. 제가 볼 때는 한 6발은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신형 잠수함이 아까 AIP 기술을 통해서 3주 동안 경제 속도로 잠행을 한다 하면은 글쎄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잠수함, 미국에 혹시 핵 추진 잠수함이 온다면 그래도 충분히 전투를 하거나 잡아낼 수 있는 잠수함 작전은요, 네. 기본적으로 물귀신 작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잠수함들이 NLL을 넘어서 이북 항구 쪽으로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과거에 영국이 핵 잠수함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하면 소련의 원자력 잠수함이 나오는 앞에까지 딱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들이 나오면 그걸 따라 붙습니다. 네.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한 2주 동안 따라가면은 그 함장은 미국 대통령 포창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딱 잡고 따라가는 거는 유사시에 바로 격침한다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북한이 AIP를 달든 뭐 어쨌든 간에 우리도 지금 공격 원장을 만들어서 네. 북한 저 심포 앞바다에 딱 착절하고 이건 무한정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만 견디면. 그럼 나오면 쭉 따라붙고 그럼 이게 알고 막 급속도로 도망갑니다. 네. 그러면 이거 원자력 잠수함은 풀로 달려도 숨이 안 차잖아요. 네. 따라가고 하면 결국은 숨 쉬러 올라오면은 그것도 우리의 이제 P3C가 딱 가서 이 뭐 폭내를 투하시킨다 그러면 얘는 항복하는 거거든요. 네. 전쟁이라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물귀신 작전을 위해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굉장히 답답한 게 지난번에 우리 김정호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20% 농축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파이로 프로세싱인가 뭐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파이로 프로세싱 문제 있다고 하지 말라는 또 지시를 내려서 원자력계가 난리가 났는데 네. 그쪽으로 매진할 게 아니라 지금쯤 우리가 일본처럼 20% 농축할 수 있는 원자력 우라늄 공장을 졌어야죠. 네. 그래서 지금 해군하고 이쪽에서는 우리 20% 농축하는 우라늄을 쓰는 공격 원잠을 지켜서 굉장히 검토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 수 있는 연료를 만드는 네. 왜 공장을 안 하냐 이거죠. 이거 빨리 시작을 해야 되죠. 북한이 핵실험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 3,000톤급 SLBM을 3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완성도가 80% 내년에 완성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곧 SLBM 3기를 탑재한 북한 잠수함이 동해바다를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